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60살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모든 걸 포기한 남자. 강원도 바다끝 펜션에서 술과 추억만 붙잡고 살던 그에게 폭풍우 치는 밤 예고 없이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죽은 아내의 친동생이었어요. 펜션이 다시 살아나고 남자도 웃음을 되찾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오빠, 저 어린 시절부터 오빠만 좋아했어요. 언니랑 결혼하던 날부터 30년 넘게 결혼도 안 하고 오빠만 기다렸어요. 죄책감과 끌림 사이에서 갈등하는 두 사람. 가족은 등을 돌리고 세상의 비난이 두려워 제주도로 도망치는데 이 금기된 사랑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숨 쉴 틈 없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강원도 동해안 끝자락 작은 마을에 자리한 펜션 파도 소리는 바다를 바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이 바람에 삐거덕거리고 주변에는 소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어요. 겨울이면 바람이 매섭게 불고 여름에도 파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죠. 이 펜션의 주인 60세 김태준 씨는 창밖 바다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어요.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체중이 20kg나 빠져 뼈가 앙상하게 드러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70대 노인처럼 느껴지죠. 태준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멀리 수평선을 응시합니다.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의 귀에는 그 소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커피 한 잔을 타서 의자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보는 게 일과예요. 손님은 이미 몇 달째 없어요. 펜션 문은 잠겨 있고 방들은 먼지가 쌓여갑니다. 그는 청소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는 게 편안할 뿐이죠. 3년 전 모든 게 달랐어요. 태준 씨는 서울에서 중견 건설회사 대표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회사 이름은 태민건설이었고 직원만 200명이 넘었죠. 아침 일찍 출근해 회의를 주재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나날이었어요. 성공한 사업가로 불렸고 주변에서 부러움을 샀습니다. 집에는 사랑하는 아내 민서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서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닌 여인으로 태준 씨의 버팀목이었죠. 둘은 대학 시절 만났고 30년 가까이 함께했어요. 외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이제 서울에서 직장인으로 독립해 살고 있습니다. 민서 씨는 태준 씨보다 2살 아래였어요. 그녀는 집안을 밝게 채우는 사람이었죠. 저녁이면 함께 산책하고 주말에는 여행을 다녔어요. 태준 씨는 일이 바빠도 민서 씨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민서 씨의 그 한마디에 피로가 풀렸죠. 둘은 늦지 않게 아이를 낳았고 아들은 부모를 닮아 성실하게 자랐어요. 가족 사진을 보면 셋이 웃고 있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비 오는 저녁 민서 씨가 장을 보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그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준 씨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때 태준 씨의 세상이 무너졌죠. 그는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손을 떨며 민서 씨의 차가운 손을 잡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 후 태준 씨는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미안함을 전하고 회사를 매각했어요. 돈은 충분히 받았지만 그 돈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서울 집도 팔고 강원도 이 펜션으로 내려왔습니다.
펜션은 원래 부부가 은퇴 후 살 요량으로 산 곳이었어요. 민서 씨가 받아보며 여유롭게 살자라고 했던 꿈의 집이었죠. 하지만 이제 혼자 남았어요. 낮에는 바다를 보며 앉아 있고 밤이 되면 술을 마십니다. 작은 테이블에 민서 씨 사진을 놓고 술병을 기울여요. 사진 속 민서 씨는 웃고 있어요. 태준 씨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오늘도 바다가 예쁘네. 당신이 좋아할 텐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는 울다 지쳐 소파에 누워 잠듭니다. 꿈에서도 민서 씨를 만나지만 깨어나면 다시 고독이 밀려와요. 태준 씨의 성격은 원래 활달했어요. 회사에서 직원들을 챙기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죠. 하지만 이제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도 문을 열지 않아요. 태준 씨, 밥은 먹고 사나? 이웃 아저씨가 물어도 네, 괜찮아요 라고 짧게 대답할 뿐입니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어요. 걸을 때도 어깨가 구부정하고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펜션 안은 추억으로 가득해요. 벽에는 부부 사진이 걸려 있고 서랍에는 민서 씨의 옷이 그대로입니다. 태준 씨는 가끔 그 옷을 만지며 냄새를 맡아요. 희미한 향기라도 느끼려는 거죠. 왜 나 혼자 남겨두고 갔어? 속으로 되뇌입니다. 후회도 많아요. 더 일찍 퇴근할 걸,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걸. 그런 생각이 머리를 맴돕니다. 마을은 조용해요. 겨울이라 관광객도 적고 펜션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태준 씨는 가끔 해변을 걸어요. 모래사장을 밟으며 파도에 발을 담그죠. 차가운 물이 발을 적시지만 아픔조차 느끼지 않아요. 저 멀리 등대 불빛이 깜빡입니다. 그 불빛을 보며 그는 생각해요. 나도 저렇게 꺼져가는 불빛인가. 그런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하늘이 검게 변하고 비가 세차게 내립니다. 바람이 창문을 때리고 파도 소리가 평소보다 크죠. 태준 씨는 여느 때처럼 술을 마시다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죠. 하지만 다시 더 세게 두드립니다. 태준 씨는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다가갑니다. 그의 표정은 피곤하고 무표정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비에 흠뻑 젖은 여인이 서 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은 채 떨고 있어요. 오빠, 그 여인이 입을 열었어요. 태준 씨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봅니다. 그 얼굴이 낯익어요. 민서 씨의 친동생 서지연 씨였습니다. 지연 씨는 48세로 서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어요. 화려한 커리어를 쌓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잃은 듯 보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어요. 태준 씨는 놀라서 문을 더 열죠. 지연아, 너 여기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폭풍우 속에서 예고 없이 찾아온 그녀. 이 만남이 태준 씨의 고독한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 그는 모릅니다. 바다 끝에서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펜션 파도 소리는 여전히 축축한 공기로 가득 차 있어요. 바다에서는 잔파도가 철썩이며 밀려오고 창문 유리에는 빗방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태준 씨는 머리가 무거워요. 어젯밤 늦게까지 서지연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잠을 제대로 못 잤죠. 그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창밖을 봅니다. 지연 씨가 머무는 방문은 아직 굳게 닫혀 있어요. 지연 씨는 민서 씨의 친동생이에요. 나이 차이가 12살이나 나서 태준 씨에게는 늘 어린 동생처럼 느껴졌죠. 서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던 그녀가 갑자기 내려온 이유가 궁금했어요. 이혼 소송 중이고 회사에서 배신을 당했다고만 짧게 말했죠.
태준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연아, 여기서 좀 쉬다 가거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어요. 펜션을 혼자 지키며 고독에 익숙해진 터라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어색합니다. 아침 식사를 차릴 때쯤 지연 씨가 방에서 나왔어요. 머리를 단정히 묶고 얼굴에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비에 젖었던 어제와 달리 차분해 보이죠. 오빠,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인사합니다.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에요. 커피 마실래? 네, 감사해요. 둘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길게 이어집니다. 태준 씨는 숟가락으로 밥을 만지작거릴 뿐입니다. 지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 펜션이 이렇게 방치돼 있으면 안 돼요. 손님이 한 명도 없잖아요. 태준 씨는 눈썹을 살짝 찌푸립니다. 손님 없어도 돼. 나 혼자 사는데 지장 없어.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요. 지연 씨는 조용히 밥을 먹다 다시 말합니다. 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펜션 예쁘게 꾸미고 손님 맞이하는 걸 좋아하셨잖아요. 그 말에 태준 씨의 손이 멈춥니다. 민서 씨 이름이 나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며칠이 지나면서 지연 씨는 행동으로 나섰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낡은 창문을 닦습니다. 먼지 쌓인 로비 바닥도 걸레로 문지르죠. 태준 씨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속으로 중얼거리지만 말은 하지 않아요. 지연 씨는 청소를 마치고 노트북을 펼칩니다. SNS에 펜션 사진을 올리고 글을 씁니다. 강원도 바다 끝 조용한 힐링 펜션 파도 소리. 겨울 바다를 느끼며 쉬어가세요. 사진은 예쁘게 찍었어요. 바다와 소나무, 펜션 외관이 조화롭습니다. 태준 씨는 그 광경이 불편해요. 펜션이 다시 살아나는 게 싫은 건 아니지만 변화가 두렵습니다. 민서 씨와 함께 꿈꾸던 곳이니까요. 혼자 추억을 안고 사는 게 편했어요. 그런데 지연 씨 덕분에 손님이 조금씩 생깁니다. 처음엔 서울에서 내려온 중년 부부였어요. SNS 보고 왔어요. 정말 조용하고 좋네요. 그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태준 씨는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연 씨가 방을 안내하죠. 펜션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는 냉정하고 카리스마 있는 성격으로 일을 척척 처리합니다. 예약 전화를 받고 방을 배정하고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요. 태준 씨는 처음엔 멀리서 지켜만 보다 어느새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사장님, 여기 바다 정말 아름다워요. 손님이 말하면 네, 겨울 바다가 특히 좋죠. 라고 대답하게 돼요. 오랜만에 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갈등은 점점 커져요. 어느 저녁 손님이 돌아간 후 둘만 남았어요. 지연 씨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오빠, 제가 여기 머무르는 게 불편하세요? 태준 씨는 대답이 늦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연 씨의 눈빛이 진지해집니다. 오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어린 시절부터 오빠를 좋아했어요. 태준 씨는 숨이 멎는 듯합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지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해요. 오빠가 언니랑 결혼하던 날 저는 18살이었어요. 그날부터 30년 넘게 오빠만 바라봤어요. 결혼도 안 했고 남자 만난 적도 없어요. 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오빠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태준 씨는 얼굴이 창백해져요. 분노와 혼란이 밀려옵니다. 지연아, 그만해. 그건 안 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합니다. 오빠, 제발 들어주세요. 지연 씨가 팔을 잡아요.
저 알아요. 언니 잊지 못하시는 거. 하지만 오빠가 이렇게 죽은 듯 사는 거 언니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태준 씨는 팔을 뿌리칩니다. 너 어떻게 그런 말을. 민서는 내 아내야. 내 언니라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당장 나가. 여기서 나가. 소리가 커집니다. 지연 씨는 울음을 삼키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태준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아 바닥에 주저앉아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저런 고백을 민서가 알면 얼마나 슬퍼할까?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런데도 지연 씨의 떨리는 눈빛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문득 생각이 들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다시 폭풍우가 시작돼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큽니다. 태준 씨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을 서성입니다. 지연 씨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입니다. 결국 문을 살짝 엽니다. 지연아, 지연 씨는 침대에 앉아 울고 있어요. 오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태준 씨는 방으로 들어가 앉습니다. 나도 화낸 거 미안해. 둘은 오랜만에 조용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연 씨는 서울에서의 아픔을 털어놓아요. 이혼 소송, 회사 배신, 모든 걸 잃은 이야기요. 태준 씨는 자신의 고독을 말합니다. 민서 씨를 잃은 후 빈 껍데기처럼 산 날들이요. 서로의 상처를 나누다 보니 밤이 새버립니다. 다음 날부터 펜션 안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차요. 낮에는 손님 앞에서 형부와 처제로 자연스럽게 연기합니다. 사장님, 처제분이 정말 일 잘하시네요. 손님이 말하면 태준 씨는 네, 지연이가 도와줘서요. 라고 웃으며 대답하죠. 하지만 밤이 되면 서로를 피하려 애씁니다. 눈이 마주치면 시선을 돌려요. 태준 씨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지연 씨를 쫓아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두고 볼까? 그녀 덕분에 펜션이 살아나고 자신도 조금씩 웃음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 고백 때문에 모든 게 달라 보입니다. 이건 배신이야. 민서에게 미안해. 밤마다 사진을 보며 속삭입니다. 그런데도 지연 씨의 헌신적인 모습이 마음을 흔들어요. 어느 날 저녁 태준 씨는 결심합니다. 지연아, 우리 다시 이야기 좀 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갑니다. 긴장된 대화가 시작되려 해요. 이 갈등이 어떻게 풀릴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더 깊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다끝 펜션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요. 펜션 파도 소리 안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아침이면 바다 안개가 짙게 끼고 파도 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울려요. 김태준 씨는 거울을 보며 얼굴을 만집니다. 눈 아래 검은 그림자가 짙어지고 입가가 내려앉아 있어요. 서지연 씨의 고백 이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밤마다 민서 씨 사진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여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까? 가슴이 무겁습니다. 지연 씨도 변했습니다. 낮에는 손님을 맞이하며 밝게 웃지만 태준 씨와 눈이 마주치면 시선을 피해요. 그녀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방을 청소합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일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 보이죠. 태준 씨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쫓아내야 하나 생각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펜션이 그녀 덕분에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손님들이 늘고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싫지 않습니다. 낮에는 형부와 처제로 연기해요. 단골로 찾아온 노부부가 로비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아저씨가 태준 씨에게 말해요. 사장님, 여기 오니 마음이 편하네요. 처제분이 커피도 잘 타시고. 태준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지연이가 많이 도와줘요.
지연 씨는 주방에서 고개를 살짝 내밀고 웃어요. 그 미소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태준 씨는 압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아플지. 밤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손님이 잠든 후 펜션은 고요해져요. 태준 씨는 거실에 앉아 TV를 켜지만 소리를 낮춥니다. 지연 씨는 자기 방에 일찍 들어가요. 둘은 일부러 마주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끌립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만나면 발걸음이 느려져요. 서로 아무 말 없이 지나치지만 가슴이 뛰어요. 태준 씨는 해결하려 애씁니다. 어느 아침 지연 씨가 마당을 쓸 때 다가가요. 지연아, 우리 서울로 올라가는 게 어때? 내가 원래 살던 곳으로. 목소리가 조심스럽습니다. 지연 씨는 빗자루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요. 오빠, 저 서울에 갈 곳 없어요. 이제 여기만이 집이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태준 씨는 말을 잇지 못해요. 하지만 이건 안 돼. 민서가 민서 씨 이름이 나오자 둘 다 침묵합니다. 또 다른 날 태준 씨는 혼자 해변을 걸어요. 겨울 바다가 차가워요. 모래를 밟으며 생각합니다. 지연이를 멀리 보내야 해. 그래야 내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 결심을 굳히고 돌아와요. 그런데 펜션에 손님이 많아요. 지연 씨가 예약을 받고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녀의 얼굴이 밝아 보입니다. 태준 씨는 다시 망설입니다. 그녀를 보내면 펜션이 다시 적막해질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끌림은 더 강해집니다. 어느 늦은 밤 갑자기 정전이 돼요. 펜션 전체가 어두워지고 바깥 바람 소리만 큽니다. 태준 씨는 촛불을 켭니다. 거실 테이블에 불을 놓고 앉아 있어요. 지연 씨가 방에서 나와요. 오빠 괜찮아요? 그녀가 조용히 묻습니다.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 곧 전기 들어올 거야. 둘은 촛불 아래 마주 앉습니다. 불빛이 얼굴을 비춰요. 지연 씨의 눈이 촉촉합니다. 태준 씨는 시선을 피하려 하지만 자꾸 마주칩니다. 우연히 손이 스칩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요. 태준 씨는 손을 빼려 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연 씨가 손을 살짝 잡아요. 오빠, 저 외로워요. 목소리가 작습니다. 태준 씨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이에요.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마주 잡아요. 둘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듭니다. 태준 씨는 가슴이 벅차요. 이게 잘못된 거란 걸 알아.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지연 씨도 울어요. 서로의 상처를 안고 위로를 구합니다. 그 밤 둘은 금기의 선을 넘어요. 조용히 그러나 깊게. 다음 날 아침 태준 씨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이건 배신이야. 민서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주먹으로 가슴을 칩니다. 지연 씨는 부엌에서 밥을 짓지만 손이 떨려요. 그녀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태준 씨가 다가가요. 지연아, 어제 일은 잊자. 다시는 안 돼. 목소리가 굳습니다. 지연 씨는 고개를 저어요. 오빠, 저 후회 안 해요. 언니도 오빠가 죽은 듯 사는 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제발 저 좀 봐주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요. 태준 씨는 등을 돌립니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자꾸 떠올라요.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단골 노부부가 다시 찾아와요. 저녁에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태준 씨를 봅니다. 아저씨가 조용히 말해요. 사장님, 처제분과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 눈빛이 평범하지 않네요. 태준 씨는 놀라서 컵을 내려놓아요. 아니요,
무슨 그냥 가족이에요. 웃으려 애쓰지만 얼굴이 굳습니다. 노부부는 더 묻지 않지만 그 말씨가 마음에 박혀요. 며칠 후 더 큰 위기가 옵니다. 지연 씨의 전 남편이 펜션으로 찾아와요. 서울에서 내려온 그는 술에 취해 문을 세게 두드립니다. 지연아, 나와. 소리가 큽니다. 손님들이 놀라요. 태준 씨는 문을 열고 나섭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전 남편은 눈이 붉어요. 이 여자가 여기 숨어 있죠? 나랑 이혼 안 끝났어. 욕을 하며 안으로 들어오려 합니다. 지연 씨가 떨며 나와요. 여기서 나가세요. 다 끝났어요. 전 남편은 그녀를 잡으려 해요. 태준 씨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섭니다. 손대지 마세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전 남편을 밀치고 문 밖으로 끌어냅니다. 둘은 마당에서 실랑이를 벌여요. 태준 씨는 오랜만에 힘을 씁니다. 결국 전 남편을 쫓아내요. 다시 오지 마세요. 숨이 차요. 지연 씨는 문 앞에 서서 울어요. 오빠 고마워요. 태준 씨는 그녀를 안아요. 그 순간 서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가족은? 아들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요. 태준 씨는 절망 속에 앉아 있어요. 민서 씨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미안해. 나 약해졌어.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득 지연 씨의 말이 떠올라요. 언니도 오빠 행복을 원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 태준 씨는 창밖 바다를 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요. 삶도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닐까? 그날 밤 태준 씨는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지연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조심스럽게 방으로 가요. 지연 씨는 침대에 앉아 기다리고 있어요. 둘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아직 답은 없지만 서로를 놓지 않기로 해요. 바다 끝에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불꽃이 어디로 갈지 긴장과 기대가 교차해요. 펜션 파도소리 마당에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나뭇잎이 젖어 반짝이고 바다 냄새가 짙게 퍼져 있어요. 김태준 씨는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봅니다. 전 남편 사건 이후 마음이 무거웠죠. 서로를 보호하며 안았던 그날 밤 이후로 더 깊은 감정이 생겼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돌이킬 수 없어. 태준 씨는 결심해요.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아침 일찍 태준 씨는 지연 씨 방문을 노크합니다. 지연아, 이야기 좀 하자. 문이 열리고 지연 씨가 나와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밤새 울었나 봅니다. 둘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요. 태준 씨가 먼저 말합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화내고 멀리하려고만 해서. 목소리가 낮아요. 지연 씨는 고개를 살짝 들어요. 오빠, 제가 더 잘못했어요. 갑자기 그런 마음을 드러내서 태준 씨는 한숨을 쉽니다. 아니야. 나도 느꼈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서울에서 모든 걸 잃고 내려온 내 마음, 이제야 알 것 같아. 지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오빠가 저를 보호해 주실 때 정말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 기분이었어요. 태준 씨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아요. 우리 천천히 이야기하자. 서두르지 말고. 그날부터 둘은 조금씩 소통을 시작합니다. 아침이면 함께 마당을 거닐어요. 비가 그친 후 소나무 향이 좋아요. 태준 씨가 말합니다. 지연아, 펜션 손님이 많아졌어. 내 덕분이야. 지연 씨는 미소 지어요. 오빠가 손님들과 대화해 주시니까 더 좋아하시죠. 예전처럼 웃는 모습 보니 기뻐요.
작은 칭찬이 오고 갑니다. 서로를 격려해요. 펜션 일도 함께 나눕니다. 태준 씨는 청소를 돕고 지연 씨는 장을 보러 마을에 가요. 저녁이면 부엌에서 밥을 짓습니다. 태준 씨가 생선을 굽고 지연 씨가 국을 끓여요. 오빠, 이 국 맛있게 됐어요? 지연 씨가 묻습니다. 태준 씨는 한 숟가락 떠보고 웃어요. 민서도 좋아할 맛이야. 고마워. 민서 씨 이름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게 됐어요.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기만 한 게 아니에요. 작은 성과가 보입니다. 손님들이 더 자주 찾아와요. 어느 주말 가족 단위 손님이 왔어요.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놀고 부모님은 바다를 보며 쉬어요. 사장님, 여기 정말 힐링돼요. 내년에도 올게요. 그 말이 태준 씨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지연 씨와 눈이 마주치면 둘 다 미소 지어요. 협력하며 펜션을 지키는 게 즐거워집니다. 밤이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태준 씨가 사진첩을 꺼내요. 민서 씨와 함께 찍은 옛 사진들입니다. 지연아, 이거 봐. 민서가 웃는 모습. 지연 씨는 조용히 봅니다. 언니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오빠랑 잘 어울리셨어요.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여요. 민서는 내가 착하다고 늘 말했어. 동생 자랑이 많았지. 지연 씨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언니 저를 용서할까요? 태준 씨는 천천히 말합니다. 민서는 착한 사람이었어. 누군가 나를 다시 웃게 해준다면 기뻐할 거야. 지연아, 내가 나를 살렸어. 지연 씨는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오빠 둘은 서로를 안아요. 이번엔 죄책감이 아닌 따뜻함으로요. 오해가 조금씩 풀립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요. 그런데 확실한 위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서울에서 외아들 준호가 갑자기 펜션에 도착해요. 준호는 30대 중반,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바쁘게 삽니다. 아버지를 뵈러 가끔 전화하지만 직접 오긴 오랜만이에요. 아빠,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웃어요. 태준 씨는 놀라지만 반가워요. 준호야, 어떻게 왔니? 준호는 펜션을 둘러봅니다. 와, 아빠. 펜션 정말 좋아졌네요. 손님도 많고. 지연 씨가 주방에서 나와요. 준호야, 오랜만이구나. 준호는 이모에게 인사하지만 곧 미묘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아버지와 지연 이모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아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지만 준호의 표정이 굳어갑니다. 밤이 깊어지자 준호가 태준 씨를 불러요. 아빠, 산책 좀 할까요? 둘은 해변으로 나갑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빠, 지연 이모랑 뭔가 이상해요. 설마 태준 씨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준호야, 아빠가 솔직히 말할게. 천천히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지연 씨의 고백, 서로의 외로움, 금기의 선을 넘은 일까지요. 준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해요.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아빠 엄마 무덤에 침을 뱉는 거예요. 어떻게 이모랑 소리가 커집니다. 눈물이 흘러요. 태준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아빠가 약해졌어. 준호는 생각 좀 하겠습니다라며 펜션으로 돌아가지 않고 차를 타고 서울로 떠납니다. 태준 씨는 해변에 혼자 남아 울어요. 지연 씨가 달려와요. 오빠, 준호가? 태준 씨는 그녀를 안고 말합니다. 준호가 알았어. 가족이 끊어질지도 몰라. 지연 씨도 울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오빠까지 아프게 해서 둘은 서로를 위로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아요. 며칠을 괴로워하다 태준 씨가 결심합니다. 지연아,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돼. 사람들 시선, 준호의 마음, 우리 도망치자.
지연 씨는 놀라요. 도망이요?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여요. 제주도로 가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해. 펜션을 매각하기로 합니다. 오랜 단골 손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요. 준호에게는 편지를 씁니다. 준호야,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연이가 아니었으면 아빠는 진작 세상을 떠났을 거야. 이해해 주길 바란다. 펜션을 정리하며 둘은 제주행 배를 탑니다. 바다 위에서 태준 씨가 말합니다. 지연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시 살 맛이 나. 지연 씨는 미소 지어요. 오빠, 저도요.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제주 서쪽 끝 작은 마을에 도착합니다. 작은 카페를 얻어요. 이름은 바다 너머예요. 카페 창밖으로 끝없는 바다가 보여요. 중년 부부로 자연스럽게 행세합니다. 손님들이 조금씩 찾아와요. 태준 씨와 지연 씨는 커피를 내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확실한 희망이 느껴집니다. 어느 날 준호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이 오면 용서와 화해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태준 씨는 민서 씨 사진을 가슴에 품고 속삭입니다. 여보, 우리 이제 괜찮아. 준호도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지연 씨가 손을 잡아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폭풍을 지나 새로운 바다로 나온 둘. 감동적인 전환이 시작됩니다. 이 여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가슴 벅찬 기대가 피어오릅니다. 제주 서쪽 끝 작은 마을에 자리한 카페 바다 너머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문을 엽니다. 카페 앞 테라스에는 나무 의자가 놓여 있고 멀리 검은 화산암이 바다와 맞닿아 있어요. 파도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공기는 맑습니다. 김태준 씨는 카페 문을 열고 바닥을 쓸어요. 머리카락은 여전히 희지만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체중도 조금씩 불어나 건강해 보이죠. 서지연 씨는 부엌에서 커피 원두를 갈아요. 그녀의 움직임이 가볍습니다. 제주로 내려온 지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낯선 땅이 서먹했죠. 집을 구하고 카페를 꾸미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태준 씨는 펜션 매각 대금을 써서 작은 건물을 샀어요. 지연 씨가 인테리어를 맡았습니다. 벽에는 바다 그림을 걸고 테이블마다 작은 화분을 놓았어요. 카페 이름은 태준 씨가 지었죠. 민서가 좋아할 이름이야. 바다 너머에 좋은 세상이 있을 거라고 늘 말했어. 지연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페는 처음엔 손님이 적었어요. 마을 사람들만 가끔 들렀죠. 그런데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제주 여행 코스에 바다 너머가 올라갔어요. 손님들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 바다를 봅니다. 사장님, 여기 오니 마음이 편하네요. 커피 맛이 참 따뜻하네요. 그런 말이 자주 들려요. 태준 씨와 지연 씨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중년 부부로 자연스럽게 행세해요. 아무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둘은 함께 산책을 해요. 해변길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태준 씨가 말합니다. 지연아, 오늘도 날씨 좋네. 지연 씨는 그의 팔을 살짝 끼어요. 네, 오빠. 바다 색깔이 예뻐요. 손을 잡는 게 이제 익숙합니다. 가슴에 민서 씨 사진은 여전히 품고 있지만 죄책감은 많이 옅어졌어요. 대신 감사함이 커졌습니다. 지연 씨 덕분에 다시 숨을 쉬게 됐으니까요. 카페 일이 바빠지면서 둘은 더 가까워집니다. 태준 씨는 손님을 맞이하고 지연 씨는 음료를 만듭니다. 저녁이면 장부를 정리해요. 오늘 매출이 좋았어요. 지연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태준 씨는 내 덕분이야. 마케팅 잘하니까. 라며 어깨를 토닥여요. 작은 협력이 쌓여 카페가 안정됩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자주 와요.
태준 씨, 지연 씨, 커피 한 잔 주게. 그분들과 수다를 떨며 웃습니다.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끔 준호 생각이 나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태준 씨는 밤에 혼자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봅니다. 준호가 용서할 날이 올까? 지연 씨는 그런 태준 씨를 조용히 안아요. 오빠, 준호는 좋은 애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기다려보자. 그 기다림에 결실이 맺히는 날이 왔어요. 어느 가을 오후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옵니다. 준호예요. 서울에서 차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태준 씨는 놀라서 컵을 내려놓아요. 준호야 목소리가 떨립니다. 준호는 조용히 테이블에 앉아요. 지연 씨도 주방에서 나와요. 준호야, 오랜만이구나. 준호의 표정은 복잡합니다. 눈이 살짝 붉어요. 태준 씨가 먼저 말합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준호는 고개를 저어요. 아빠, 저도 생각 많이 했어요. 처음엔 화가 나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엄마 생각만 나서. 지연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준호야, 이모가 다 미안해. 내 마음 아프게 해서. 준호는 한참 침묵하다 말합니다. 아빠, 지연 이모. 저 아빠가 펜션에 계실 때 죽은 듯 사시는 거 봤어요. 그때 너무 걱정됐어요. 지금 아빠 얼굴 보니 웃으시고 건강해 보이세요. 태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준호야. 준호는 계속 말합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아빠 행복한 거 제일 원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알아요. 아빠가 다시 웃는 게 엄마한테도 좋은 일일 거예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태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를 안아요. 고마워, 준호야. 아빠가 약해서 너까지 아프게 했어. 준호도 아버지를 안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지연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준호야, 고마워. 이모가 평생 내 마음 갚으며 살게. 준호는 지연 씨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모, 아빠 잘 부탁드려요. 셋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오랜만에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준호는 카페를 둘러보고 말합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엄마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태준 씨는 가슴이 벅차요. 준호는 며칠 머무르다 서울로 돌아갑니다. 작별하며 말해요. 아빠, 이모, 자주 올게요. 태준 씨는 손을 흔듭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문이 닫히고 둘만 남아요. 태준 씨가 지연 씨를 안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날이 올 수 없었어. 지연 씨는 오빠, 나도요. 오빠가 저를 받아줘서 행복해요. 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후 카페 바다 너머는 제주에서 소문난 힐링 장소가 됩니다. 손님들이 늘고 마을 사람들도 가족처럼 드나듭니다. 태준 씨와 지연 씨는 매일 노을을 보며 손을 잡아요. 태준 씨는 민서 씨 사진을 꺼내봅니다. 여보, 우리 이제 괜찮아. 준호도 이해했어. 고마워.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미안함은 여전하지만 감사함이 더 커졌어요. 어느 저녁 카페를 닫고 테라스에 앉아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입니다. 태준 씨가 말합니다. 지연아, 우리는 천륜을 넘었을지도 몰라. 누군가는 우리를 욕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연 씨가 이어 말합니다. 외로움 끝에서 서로를 구원한 거예요. 그게 잘못일까요? 태준 씨는 미소 짓습니다. 아니야. 사랑은 때로 가장 어두운 곳에서 피어나. 우리에겐 그게 유일한 빛이었어. 둘은 손을 꼭 잡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요. 삶의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서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태준 씨는 생각해요. 인생은 이렇게 다시 시작될 수 있구나.
지연 씨도 같은 마음이죠. 세대가 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함이에요. 외로움과 상처를 안고 사는 모든 이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카페 불이 꺼지고 별이 뜹니다. 태준 씨와 지연 씨는 서로를 기대며 밤을 맞이해요. 바다 너머에 희망이 빛납니다. 이 이야기는 극적인 반전 없이 조용하고 현실적인 화해로 끝납니다. 사랑이 때로 금기일 수 있지만 서로를 구원하는 힘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여운이 길게 남아요. 누구나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온다는 믿음으로요.